그래서 윤 대통령이 부산 민심 뭐 다독이는 그런 차원에서 떡볶이도 드시고, 그러니까 재계총수 데리고 가서 우리가 부산에 투자도 많이 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박정희 시대냐고요 지금. 예? 1970년대 박정희 시대냐고요. 그러니까 잘 드시던데요? 아니 이 떡볶이 생각하고 튀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기획했다는 게 네. 아니 그냥 딱 동네 무슨 뭐 골목대장 비슷하게 시장 가서 예. 더군다나 대한민국 초일류 기업에 얼마나 바쁘신 분들이야. 그분들 데리고 가서 한 달에 떡볶이나 먹고 찍어서 부산 민심을 다독인다? 그게 될 일이냐고요. 그래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웃기는 거죠.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게? 아니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맛있어는 보이네. 근데 저렇게 김철근 시장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 이렇게 초일류 기업의 기업인들을 시장 데려가 사진 찍는데 홍보용으로 쓴다. 물론 쓴다는 표현이 제 표현이에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뭐 기획 안 했으면 저런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갖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런 행사를 왜 하냐고. 본인 혼자 가서 하든지 그러면. 아니 저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기업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부산에 지원을 하면 부산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지. 네. 그냥 기업인들 데려가 사진 한 장 찍고 오면 끝이에요? 뭐 무슨 계획이 나왔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박람회장에다 뭘 한다는데 그것도 성격이 맞지 않대요. 그 지역하고 예를 들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저기서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요? 튀김을 만둥과 튀김을 본인이 집었어. 젓가락질. 젓가락을 예. 내 말은 좌파 저기 앞에 지금 사진이 저기는 안 나오는데요. 예. 좀 그 크게 본 보도가 사진을 있더라고요. 보면 크게 본 사진을 예. 보면 팔려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공동으로 쓰는 젓가락이든 아니면 다른 집게를 이용해서 가져와야 되잖아. 자기 먹던 거를 거기서 끄집어 자기 접시로 가져와. 얼마나 비위생적이냐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까지 보셨어요? 그렇게 기분 나빠요 어쨌든. 그렇게까지요? 그리고 그걸 또 아니 자기 먹던 젓가락으로 그걸 이재용 회장한테 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재벌 총수들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저기에 갔겠냐? 그러니까 검사 출신 중에서도 재벌 수사를 많이 한 게 특수부입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재벌들이 눈치 안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일이냐? 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은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저는 박정희 시대로 완전히 회귀하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후퇴되는 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자, 우리가 60대 이상은요 대체로 후진국이나 중진국 개발도상국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의 20, 30대는요 선진국 국민입니다. 이 선진국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도대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민심을 다독이는 그런 모습 대통령실에서 기획을 하든 뭘 뭐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튀김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이런 걸 하면서 나름대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부산 민심, 부울경 민심, PK 민심을 다독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갤럽 조사 나온 거 보면요, 이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 정부 지원 위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35%. 정부 견제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51% 나왔는데 지난달 한 달 전에는 40대 46이었는데 이게 35대 51로 벌어졌습니다. 이거 보면서 아니 총선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벌어지고 있다. 이걸 볼 때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미 여론조사가 아니고 실제 선거의 표로 17.15% 졌잖아요. 한 달 전에. 그럼 한 달 전에 이미 경고를 준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대통령의 국정원의 기조가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 대통령과 당이 일체하는 당정일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끊어져야 되고 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대통령실에 행정관 이상 분들이 전부 어디 나온다고 출마하겠다고 나오는데 공천 다 그분들을 위해서 험지 출마하라고 중진들 다 쫓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대신 대통령하고 결이 다른 사람들이 와야 돼. 같은 사람이 오면 똑같아. 결이 다른 사람이 와서 민심을 수용하고 그 민심을 대통령에 건의하고
대통령하고 이견이 났을 때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네. 변화는 없는 거죠.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국회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속보가 들어왔는데 뭐 거부권동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된 셈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지율 오른다. 근데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어떻게 거지. 보세요? 안 하는 안 거다?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말은 정치인들이나 뭐 국회의원들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알고 있느냐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분은 몰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에 빠져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밑에서 이런 보고 올라와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혼을 내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이 그 비슷한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올릴 수 있겠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올렸어.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밑에 사람이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내용. 근데 한 번 올려봤어. 그런데 막 야단을 치거나 쫓아내버리거나 이래 보세요. 네. 대노. 그래 대노를 하거나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못 올려요. 그래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올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올바른 판단이라면 여론이나 민심이나 이걸 제대로 읽으시는 분인지 제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럼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뭔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니 본인이 총선에서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 예. 검찰 출신들 본인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국회에 내보낼 것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이기고 지고는 내가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진짜 네. 100% 국민의힘이 이기고 지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검찰 출신 특히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그것만 집어넣냐. 생각한다? 왜? 최소한 자기가 쫓겨나거나 아니면 네. 최소한 자기가 어떤 봉변을 당한 일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숫자만 안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걸 정말 국민의힘이 이겨서 여권이 정말 과반수를 가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 못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구석 이런 거 결국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 대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의총장에서 두 분이 눈물에 포옹을 하면서 그리고 울산에서 네. 불고기집에서 네. 김기현 대표와 함께 세 사람이 또 포옹하는 모습 이걸 봤기 때문에 오늘 뭐 매부쇼에서 변희재 변희재 대표 그 얘기를 했죠.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 전해주세요. 좀 황당했는데 네. 변희재 대표 말은 네. 이미 이준석 전 대표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결돼 있다. 근데 마치 이제 아닌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쇼를 거다. 하고 있다. 그래서 둘이 가는 건 이미 기정사실하고 어.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거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걸 받는 걸로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본다. 아하. 이게 변희재 대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변희재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손을 잡을 거다. 그게 변희재 대표 오늘 했던 얘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재밌네요. 이준석 전 대표한테 직접 뭐 물어봐야겠지만은 네. 예, 정무를 담당하고 그렇죠. 있는 우리 실장님한테 대변인 한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변희재 대표가 생각하는 상상력은 좀 뛰어난 것 같네요. 재미있는 건데 우선 그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그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그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결국은 당내의 그 의원들 현역 의원들에게도 할 얘기는 해라. 왜 무건수행하냐 이 얘기도 그런 했고 얘기했어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차세군 상병 네. 그 수사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제 선생님 얘기도 했고 네. 이런 몇 가지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좀 해서 국민들이 선거에 지고 나서 변화가 있구나 이걸 좀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하나의 변화도 없잖아요. 없죠. 그다음에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서서 40일 정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셀럽으로 유명 인사로 주목을 끌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주목을 끌었던 게 결국은 모든 화살이 용산 대통령실로 가야 되거든요. 보궐선거 책임의 원인과 그러니까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과 책임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다. 이건 심판받은 거다. 바꿔라.
네. 이런 요구를 뭐라? 할 것을 다 막아버린 거야. 그렇지. 이뇨한 위원장이 얼마나 휘발성이 강합니까? 그 4명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4명이 징계 해제를 1호 혁신안으로 올려서 예. 아니 그 4사람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졌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그다음에 그거 다음에 결국 한다는 게 용산에 저는 오다라고 생각하는데 영남 다선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발론 또는 용태론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보통은 국민들이 당의 중진들이 희생을 통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당의 중진들이 말입니다. 적어도 그 본인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가능성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죠. 네. 서울 경기 지역으로 와서 도전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헌신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내가 도전하는 모습도 네, 보여주는 그렇죠.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조선일보 오늘 보도에 의하면 서울 경기는 121석 중에 10%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멸 상황인데 결국은 부산 그러니까 영남에 18명의 삼선 이상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가라는 이건 그거 다 죽어라 이 소리고 그다음에 결국 그 자리에 검액관, 용액관, 네. 윤핵관의 정치 신인들을 내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 신인들이 가서 경쟁력 있냐? 경쟁력이 없어요. 왜 없냐? 부산만 하더라도요. 지난 지방선거까지 부산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부산의 기초단체장, 구청장들이 전원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면 그 민주당 후보로 지금 국회의원 나오려고 대기한 사람들이 지역 내에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정치 신인이 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아하. 그러면 그나마 그 부산, 그러니까 영남에 중진 의원들이 있었던 네. 지역의 경쟁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마저 수도권에 올리고 거기에 정치 신인 넣으면 수도권에 오신 중진 의원들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도? 새로 김원은 그 정치 신인 떨어지고 네. 선거 전략도 대패 전략이에요. 아하. 예? 이런 상황을 그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변희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하고 뭐 저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1%씩 올라간다는 얘기. 그다음에 보수가 완전 괴멸 수준으로 100석 이하로 그런 떨어질 얘기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의 표현으로는 보수의 노아의 방주라도 만들겠다라는 심정으로 신당을 고민하는 거고 저는 보수의 새로운 씨앗이라도 살려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괴멸로 아예 끝나는 게 아니라 보수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대로 그대로 가서 끝나버리면 아하. 다음 대선 다음 예. 선거에 보수가 다시 자신감을 얻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자, 예. 이제 변희재 대표의 그 예측을 지금 그럴 리는 없을 거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현재 상황을 보면.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정말 바뀌어가지고 네. 다 받아줘, 뭐 그럴 다 수도 있지. 받아줘.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받아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거 아직 시간이 지금 12월 8일이니까 12월 27일까지 한 어떻게 될지 20일 몰라요. 남았으니까. 27일까지 20일 동안에 바뀐다고요? 그래요. 방송에서 내기하자는 말도 할 수 없고